2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붙여준다. 더하기 앞에 있는 건 그냥 써주시고요. 뒤에 있는 것만 미분합니다. 몇 나옵니까? x분의 1 lnx는 미분하면 x분의 1 나오죠. 자, 그런데 날 보고 뭘 구하래? f-파이를 구하래요. 그래서 나는 요 식을 이용해서 f-x를 구해볼 겁니다. 자, f-x라는 것은요. 코사인, 좀 정리하고 할까? 2 코사인 2x lnx 그리고 플러스 사인 2x의 x분의 1에다가 뭘 곱한 거다? fx. 근데 fx가 뭔데? x의 사인 2x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x 자리에 파이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자리에 파이를 대입했더니 2 곱하기. 자, 코사인 2파이는 몇입니까? 1. 자, 그리고 여기에 파이를 대입하면 얘 뭐가 나와요? 그냥 ln 파이지. 그죠? 자, 요 사인 2에다 파이 집어놨어. 사인 2파이는 0. 0에다가 뭘 곱하든 상관없죠? 예. 그래서 끝나버렸어. 얘는 이제 끝났으니까 그냥 요렇게 놓고요. 자, 이제 x 자리에 파이 대입할 겁니다. 그리고 사인 2파이는 몇이라고요? 0이에요. 이렇게 나오네요. 결국 모든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니까 계산하면 2 ln 파이. 답은 5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내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자, 됐나요? 예, 필기 끝나셨습니까? 줘도 되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자. 네. 자, 지금부터요 역함수의 미분법에 관한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유형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y는 fx꼴의 식이라는 것은 y는 x에 관한 샬라샬라샬라하는 식이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 보고 위에 좀 정리할게요. 기존에 우리가 배운 공식은 전부 다 y는 fx의 미분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어떤 식이 x는 yf꼴로 만들어져 있어요. 즉 x는 y에 관한 식이 되고 있어요. y라는 문자가 오는 어떤 식이 이렇게 들어있다. 예를 들면 x는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이런 구조의 식이 나오더라요. 자, 이때 요 식을요. 어머, 우리는 y는 fx꼴을 하니까 나는 얘를 y는 샬라샬라하는 x꼴로 바꿔야지 라고 이렇게 계산하려면 얘는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치지 말고 dy dx는 f-x가 힘든 상태이므로 그냥 뭐를 구해버리냐면요. 얘를 그냥 통째로 y에 관해 미분을 해버릴 거야. 자, 여기 보이는 이 식을 통째로 어떻게 할 거라고? y에 관해 미분할 겁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x라는 문자를 y에 관해서 미분해. 그럼 x는 1이고 뒤에 뭐 붙여주라 그랬어 선생님이? dx, dy 이렇게 붙여주십시오 라고 했죠. 그리고 fy는 y에 관해서 미분하면 엄청 쉽지. 그냥 뭐라고 쓰면 돼? f 다시 y 이렇게 쓰면 되죠. 자, 맞습니까? 예. 그런데 원래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dx dy가 아닌 뭐였어? dy dx였지. 그래서 이 식을 통째로 어떻게 하냐면 양변 역수를 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식에 역수를 그냥 딱 취해버렸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dy dx는 f-y분의 1이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맞습니까? 예. 여기에서 요거만 써도 되는데 그냥 남겨두자.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y는 fx가 아닌 x는 fy라는 구조의 식이 있다면 즉 x는 y라는 문자에 관한
식이 있다면 이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미분해버린 상태에서 역수 이렇게 채해버리면 끝난다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그치? 얘를 그냥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된다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샘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자, x는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을 미분하여라 라고 문제 나왔어요. 이 식은 y는 샬라샬라로 바꾸느니 그냥 이 상태에서 무슨 문자에 관해서 미분한다? y에 관해서 미분한다. 자, 얘 y에 관해서 미분하면 뭐가 돼요? 이 x라는 식을 y라는 문자에 관해 미분하면 뭐가 돼? dx, dy가 되지.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 네. 이게 제일 중요해, 여기 이해되는 게. 그리고 얘는 y에 관해서 미분하면 뭐가 돼요? 2y 플러스 2지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뭐야? dy dx지. 그래서 dy dx 구하면 역수를 그냥 취해버리면 되니까 답은 뭐라고 쓰면 되겠다? 2y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 한마디 붙여준다. y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된다? 마이너스 1은 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그 아래에 있는 두 문제 다 풀어보세요. 선생님 전개해야 돼요. 없죠. 전개라는 게 없는데 없어요. 미분의 결과는 단항식인데 두 번째 거 3분의 1인가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공식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구가 틀리다는 건 공식을 좀 잘못 외우셨을 수도 있고. 왜 틀렸을까? 꽤 문제도 아니고. 중간에 부 빼기야 빼기. 분자에서 그러네. 그거 다른 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구나. 위에 풀었나? 그렇지. 오늘 그러잖아.
복잡해. 자, 복잡하다. 다 나오셨으니까 두 번째 문제는 답이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셨으니까 네, 우리 조금 안 나왔어? 자, 그럼 우리와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y dx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 y 다시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y 다시를 구하려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y는 샬라샬라샬라는 x에 관한 식이 나와야 되는데 x는 y에 관한 식이 나왔네. 이 경우에는 y는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통째로 무슨 문자에 관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됩니다. y라는 문자에 관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된다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y라는 문자에 관해 미분하면 뭐가 돼? 뒤에 미분하면 뭐가 돼? dx, dy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요. dy분의 dx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dx, dy 이렇게 있는 게 정확한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보자. 아이씨, 한번 정리하고 가야겠구나. 예, 정리 한번 하고선 작업하도록 할게요. 자, x라는 식은요, y의 제곱 플러스 y에 세제곱근이 들어있다는 건 이 녀석 전체가 3분의 1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러므로 dx, dy를 구하면 건미분합니다. 3분의 1 앞으로 내려오고 y의 제곱 플러스 y 써주고 잠산합니다. 여기에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 1제곱 해야 되지. 3분의 1 빼기 1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왔어요. 여기서 끝나나? 아니지. 건미분했으면 또 뭐 해야 됩니까? 속미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나옵니까? 2y 플러스 1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선생님이 좀 이쁘게 정리해보면요. dx, dy라는 식은 3분의 자, 이 녀석은요 역수의 의미지. 즉 얘는 어디로 내려가야 되는 녀석이다? 분모로 내려가야 되는 녀석이다인데 3분의로 시작하니까 세제곱근에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y제곱 플러스 y분의 2제곱 요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요 녀석은 그냥 분자에 위치시켜서 요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고 dy, dx를 구해보래. 요 녀석을 양변 역수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y, dx는 2y 플러스 1분의 3의 세제곱은 y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다 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이 있다. 그런데 y는 0일 때에 접선의 기울기 구하시오라고 나왔어. 우리 보고 뭘 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y 다시 f 다시 0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뭘 구하면 참 좋겠다? f 다시 x를 구하면 참 좋겠다. 자, f 다시 x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dy, dx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된장! 식이요, y는 x에 관한 샬라샬라가 아니라 x는 y에 관한 샬라샬라가 보인다. 자, 이 경우에는요, y는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통째로 미분해버립니다 라고 했죠? 자, 무슨 문자에 관해서 미분해야 된다? y라는 문자에 관해서 미분하면 얘 뭐로 바뀌어요? dx, dy로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식을요, 지금부터 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요, 뭐가 됩니까? 몫의 미분법이죠? 불러? y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됐죠? 자, 그리고 요 녀석을 미분합니다. 분자에는 3y를 미분하면 몇이 돼요? 3. 그리고 분모에 있는 식을 그대로 한번 써주시면 y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 요 중간에 보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써주시고요. 분자에 있는 식을 한번 써주시고요. 분모에 있는 식을 미분하면 몇 됩니까? 2y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좀 예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3y의 제곱 마이너스 6y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y의 제곱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3으로 묶어버리면 되겠다. y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3에 y의 제곱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이렇게 묶였어요. 뭐 약분되는 식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dy, dx 구해볼 거예요. 즉 f-x를 구해볼 겁니다. 자, f-x를 구해봤더니 이 녀석 뭐가 나옵니까? 잠시만요. f-x가 아니지. 그렇죠. dy, dx라고 그냥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 뭐가 됩니까? y 여기에 마이너스 3의 y의 제곱 플러스 1분의 y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식이 되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뭘 대입하래? y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 대입하래요. 그래서 y자리에 0 대입해버리면 분모는 마이너스 3, y자리에 0 대입해버리면 분자는 1.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몇이 나오겠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겠다. 라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어우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자. 예, 두 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는 두 번째 유형인데요. 이 유형은요, 용도가 있어요.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역함수 이런 말을 언급하고 있는 거야. 자, 앞에 있는 문제가 왜 역함수가 됐지? 앞에 있는 문제를 왜 우리는 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불렀을까?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3x 플러스 7이라는 식을 가지고 있을 때 야, 요 녀석의 역함수 구해봐 라고 하면 뭐라고 해? x는 3y 플러스 7 이게 바로 요 함수의 역함수죠. 바로 그런데 요 식을 미분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역함수의 미분법 유형 1이었던 거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배우는 역함수의 미분법 알아보도록 하자. 요 녀석은요, 문제 속에서 역함수라는 말이 노골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 그리고 이제 fx의 역함수가 gx야. 뭐 요런 언급이 주어진 상황에서요. 야, g-3 구해봐. g-2 구해봐. 요런 언급이 주어질 때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g-3이나 g-2와 같은 미분값을 구해보겠니? 라는 말이 언급될 때는 역함수의 미분법 유형 2를 이용해서 푼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단계 한번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지? 지우고 화면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x와 gx가 역함수일 때 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자, fx와 gx가 역함수일 때 우리 이런 식으로 식 세울 수 있나요? f의 g의 x는 뭐로 나온다? 역함수야 f하고 g가. 그럼 뭐라고 나와? x로 나온다. 맞습니까? 네. 왜? 역함수의 합성함수는 항상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라는 건 뭔데?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 즉 여기에 x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그대로 뭐가 나와버린다? x가 나와버린다 라는 요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f와 g가 서로 역함수 관계일 때는요, 죄송해요. 역함수 관계일 때는요, 얘를 합성을 해버리게 되면 x가 나와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자. 위에 있는 식을 양변 미분할 거래요. 그럼 겉미분, 속미분이네요. 그래서 겉미분합니다. f 다시 g x 됐지. 이제 속미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g 다시 x
그리고 이쪽에도 미분하면 몇 나와요? 1.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거냐면 봐. 문제에서 우리 보고 구하시오라고 요구하는 건 이런 거다. 즉 우리는 얘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원래 함수가 주어지고 역함수 구하시오라는 문제 나올 때 우리 이거 힘들게 역함수 일일이 구해서 풀어 안 풀어? 안 풀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 얘도 마찬가지야. 역함수를 안 구했는데 내가 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G-X는 GX도 못 구했는데 어떻게 구해? 못 구해. 그래서 우리는 요 위식으로부터 G-X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식을 써먹겠다? F-GX분의 1이라는 요 개념을 써먹겠다요. 왜? fx는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f-x는 구하기 쉬워? 어려워? 쉽지.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특정 뭐 g의 3 구해봐 라는 문제가 나오면 g의 3 뭔지 모를 때 선생님이 수학 하에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없으면 네모라도 쳐서 가정한 후에 여기에 f를 붙이면 역함수니까 사라지죠? 그래서 f네모, 즉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편하다. 뭐 이런 개념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푸는 게 훨씬 쉽다. 그래서 우리 요 식은요 조금 암기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요 개념은 언제 사용하는 거다? 문제에서 역함수라는 말이 언급돼 있고요. 뭐 G-3 구해봐, G-2 구해봐 요런 미분값 구하시오라는 말이 언급돼 있을 때 사용하는 개념. 시작! G-X는 F-GX분의 1 한 번 더. G-X는 F-GX분의 1 한 번 더. G-X는 F-GX분의 1 마지막. G-X는 F-GX분의 1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 방금 여기서 살짝 보여준 내용이고요. 수학 하이에서 이미 등장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좀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G-A를 구하려면 우리는 G-A를 막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요 식을 이용해서 구할 거다. 요 식을 이용해서 구한다는 얘기는 X자리 A 들어갔지. 우리가 무슨 값부터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G-A부터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G-A부터 구해야 된다. G-A부터 구해야 되는구나. 자, 문제에서 원래 함수 fx를 주고 역함수 G-A의 값을 구할 때는 역함수를 구하는 어려운 작업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에서 주고 있는 원래 함수 fx를 이용해서 G-A를 구한다. 자, G-A는요 어떻게 구한다? 요 네모가 없으면 이렇게 네모라고 가정을 해서라도 적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 녀석의 역함수인 f를요 요 앞에 결론만 쓸게요. 중간 가정에는 뭐예요? f, 네모 요렇게 되는데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합성하면 사라지죠. 결국 뭐만 남는다? f의 네모는 a다 라는 요런 식만 남게 된다요. 그러면 우리는 x의 자리에 fx라는 식의 x자리에 네모 대입하면 미지수 하나 네모 하나 네모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네모값 구해서 G에는 네모구나 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f-b는요 fx를 이용해서 그냥 f-x를 구한 후에 x의 자리에 b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과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자, 아래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개념 설명은 끝났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 정답. 저 위에 거죠. 네. 아, 뭐요? 문제 속의 역함수. 문제 속의 역함수와 거기 필기 못 하셨어요? 네. 예. 문제 속의 역함수와 g-3, g-2 땡땡땡 등의 미분값이 언급될 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미분값이 언급될 때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네. g-x는 f-gx분의 1이다라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이 문제까지 풀고 시작. 아우, 확실한 녀석들. 바보야. 야, 숙제를 좀 그렇게 확실히 해야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건 칼 같으면서 숙제는 더럽게 안 해오고 대건 뭐. 우리 좀 잘 살자. 다음 주에 몇 건? 한 번, 두 번 이상. 2권 이상. 아. 전부 다 2권 이상이야. 죽어라 해보십시오. 못할 것 같아. 진짜 못한 것도 진짜로. 못하는 게 어딨어. 의지가 없는 거지. 다음 주까지 세 번.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고. 다음 주에도 2권 낼 거거든. 못하는 게 어딨어. 의지가 없는 겁니다. 아. 의지가 있으면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너희들 중간고사 기간에 뜬금없이 제빵학원을 다녔어. 딱 11개 배웠어. 딱 11개 배웠거든요. 그리고 제빵 기능사 시험을 봤어. 당연히 필기는 붙지. 매우 우수한 점수 공부밖에 안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실기를 보는 거예요. 실기를 선생님 40점 제품평가 40점 만점에 40점 받고 합격했다. 오. 근데 사람들한테 저 제품평가 40점 만점에 40점 맞았어요. 그래서 인증사실 딱 올려놨다 카페에다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제품평가 40점 만점 처음 봐요. 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만들어주세요, 빵. 맞아요. 기대할게요. 다음 주. 오븐과 반죽기를 사야 돼. 다음 주에 숙제를 가지고. 어쨌든 선생님은 그거를 하려고요. 하루에 그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자면서 공정을 외웠어요. 그 빵 만드는 순서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했어.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진짜 그러면서 뭐 하지 않아요? 빵을 다 못 만들었어. 제품이 25개를 외워야 되는데 난 11개밖에 모른단 말이지. 근데 등록을 그냥 해버린 거야. 왜? 빨리 시험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안 배운 거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 남편이 미쳤다 그랬어요. 집에다가 매일 튀김가루 하나 해가지고선 반죽 만들어가지고 매일 밀어가지고 막 그 꽈배기 만들기 막 정육 만들기 하루에 막 5시간씩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시험 공부하는 동안 뭐 그 난리를 치면서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 이제 빵집 차릴 거야? 가해 그만두면 빵집 차리는 줄 알기 바래. 그냥 취미로 했어요. 근데 그 제빵학원을 다니면서 선생님이 무슨 생각한 줄 알아요? 제빵학원에 가니까 젊은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야, 너는 이 제빵학원 왜 왔어? 이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망이 있는 줄 알고 대학을 간 거지. 대학을 가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취업의 문이 거의 없는 학과였던 거야. 그 학과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면서 대학을 졸업해서 나왔는데 취업이 당연히 안 되지. 뽑지를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 빵 만들어 하겠다. 대전엔 유명한 빵집 있잖아? 성심당에 막 취업을 하겠다라는 이런 꿈을 꾸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빵학원을 다녀요. 제빵학원은요 150만 원에서 진짜 많이 받는 사람이 거의 300 못 벌어요. 한 250 정도 받는 게 최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정도 선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데 선생님이 반죽을 밀면서 깨달았어요. 성심당에 가면 너희들 한번 봐봐. 빵만 사 먹지 말고 막 그런 역점 같은 데 가면 그 빵 만드는 걸 속에서 투명한 유리로 보여주지. 맞아요. 그럼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어떤 애는 하루에 10시간씩 도너츠 이렇게 기름에 둥둥둥 떠오는 거 이렇게 도너츠인지 뭐 튀김 소보른지 그거 이렇게 누르면 이게 탁 돌아가거든요. 하루에 10시간을 거기에서 이거 하고 있는 애도 있어. 왜? 빵이 계속 10시간 동안 나오니까 이것만 해. 그래서 먹고 사는 거 하루에 10시간은. 왜 공부하는 거야? 찌르기만